청운효자 사직 무학 교남동 지역구 출신 경점순 의원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성동 계곡 편의시설 보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성동 계곡은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완공 후 많은 지역 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루 평일 3,000명, 주말에는 10,000명, 월 평균 15만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과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면서 방문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수성동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은 바로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마땅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아직까지 화장실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인 제1교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여 왔으나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과 탐방객의 소음, 소모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 수도 및 청소 제반 비용 등으로 교회가 화장실을 폐쇄한 이유로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아 박노수 미술관으로까지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옥인 제1교회 화장실 편의용품 및 유지비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비를 인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옥인 제1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옥인 아파트 철거 당시 인왕산정 경로당이 함께 폐쇄되면서 인근의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 2014년 10월 현재 청운효자동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14.6%인 2,089명으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 지역은 종로구 관내에서도 특히 어르신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옥인 제1교회를 매입하여 소규모 복지관을 조성하고 더불어 쾌적한 화장실을 함께 만든다면 화장실을 혐오시설로 여겨 반대하던 주민들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선적으로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하여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학재 생태 통로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무학재는 가파르고 길목이 좁아 도적과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유명할 정도로 인왕산과 안산의 생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만주와 중국 대륙에 야심을 품은 일본이 평안도 우주로 통하는 요충이라 하여 깎아내리기 시작한 무학재는 폭 7m의 2차로에 불과했던 길을 1966년에 표고를 낮추고 폭 35m의 6차로 만들어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시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활동은 그동안 많은 생태계를 단편화하고 고립시켜 전반적인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 복원과 높은 서식지 질을 유지,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동물, 식물이 함께 존중하는 도시의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생태 통로 조성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즉 생태 통로의 역할은 야생동물의 이동로 제공, 야생동물 서식지 및 천적으로부터 피난처 역할, 단편화된 생태계 연결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개발 억제 효과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왕산의 생태 복원을 위해 인왕산 생태 산책로를 조성하여 현대 아이파크 뒤편 개나리 동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서대문 안산 지역의 근린공원은 조성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6기마자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 안산 자락길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은 내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득교시라면서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년상을 잇는 환상형 둘레길로 안산 자락길과 인왕산, 한양도성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 코스를 발굴하여 서울시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어 지금이 무학제에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 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학제 생태 통로가 조성된다면 인왕산과 안산의 서식하는 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유인하고 인왕산과 안산을 찾는 탐방객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탐방객의 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의 서부 지역 관문으로 상징적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양도성 500호인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하는 무학제 생태 통로를 조성하여 관광 코스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비만 예방과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은 현재 비만 인구 추가 증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7억 명,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비만 환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20대에서 50대의 경우 10명 중 4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2013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1.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내 성인 인구 2명 중 1명이 비만 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고도 있듯이 비만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비만 때문에 3조 원에 가까운 진료비가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만 치료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비만 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차원의 접근법도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비만 환자는 더욱 방치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비만 유병률은 소득이 증상인 이상의 계층의 경우 평균이 32.4%보다 낮았지만 중하위 이하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빈곤한 저소득층의 생활 습관 개선을 맡기기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비만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9년 우리 구 비만율은 21.1%였으나 4년이 지난 2013년 24%로 3%나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추이가 2009년 23.1%에서 2013년 22.9%로 오히려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 구 비만율 증가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식습관과 건강 상태의 개선을 통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여 우리 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건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구 저소득층에 대한 비만 관리 정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체육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 비만 예방 프로그램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을 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만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만 관리나 예방 사업이 2013년도와 비교하여 그 프로그램이나 지출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특화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동기와 의욕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운동 교육뿐만 아니라 영양 교육, 식사 습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심리 상담도 이루어져 개별적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지방의 보건소는 한의사와 함께하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여 비만 관리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 비만 관리 프로그램도 보다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주민이 호응을 하고 대상자 모집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비만 관리에 성공했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시책으로 프로그램을 참여 요인을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노원구에서는 금연에 성공했을 경우 금연 성공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구 보건소의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비만 관리나 체중 감량에 성공하였을 경우 성공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는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답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인 우리 구 주민에 대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 강화하실 의향을 없으십니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울러 현재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원구청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 금연 클리닉 센터에 금연 상담사를 각 4명, 2명씩을 배치했습니다. 세부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금연 클리닉 센터에 등록한 뒤 1년 금연하면 10만 원, 1년 6개월 성공했을 땐 10만 원 상당 노원 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 관람권을 주고 또 2년간 금연이 이어지면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 구에서도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살배지 1등구에 사는 우리 종로 구민들이 건강도 1등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금연과 비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구민의 건강도 보살피며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전통 지역 만들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도시 종로구에는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등 문화유적지와 전통 가옥이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음식이 맛있었다면 가족이나 주위 분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맛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종로구도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들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로구를 좀 더 전통 문화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종로구 전통 거리를 다닌다면 방문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지하철 같은 곳에서 공중도덕 지키기 등 푯말을 들고 얼굴을 가리고 힘들게 서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람된 봉사활동을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한복, 선비복장, 장군복장, 왕이나 왕비복장 등 전통 복장을 착용케 하여 북촌 한옥마을, 삼청동, 인사동, 고궁 주변을 다니게 한다면 종로구는 더욱 전통 문화거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